오늘 수업해볼까요? 오늘 1교시는 과제 해온 거 문제풀이 해드릴 거고요. 2교시 진도 나가고 3교시는 아마 원래 앞타임 진도 나가고 뒷타임에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일을 테스트 해야 되는데 진도가 그 전에 끝나서 3교시 시작할 때는 아마 투데이 풀면 될 것 같아요. 투데이 2일 찾고 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을 테스트 보고 마지막 시간에는 퀴즈래. 개인 과제 해온 거 질문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정석 문제 풀이부터 좀 해드릴까요? 정석 연습 문제 숙제 있었죠? 연습 문제 중에서 오늘 풀어드릴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제, 여섯 문제 뭐 이 정도 되겠네요. 선생님이 문제 풀다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카톡으로 질문해도 된다고 그랬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엔 단 한 분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꼭 질문하세요. 수업 시간에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석 연습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2번에 2번 보도록 하죠. 다음 식의 나눗셈을 하세요인데 미지수, 변수가 두 개인 친구예요. 그래서 y까지 있어서 요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x에 대해서 좀 내림차순, x에 대해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줄게요. 5x제곱 y 마이너스 y 세제곱이고 직접 나눕니다. 2x 플러스 y. x로만 생각할 거예요. y는 뭐 결과물에 따라오는 형태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x 몇 차예요? x 몇 차예요? 얘들아 대답. 자, x 몇 차예요? 3차죠? 이거 x 몇 차예요? 몇 차예요? 1차죠? 그러면 이걸 없애려면 여기에 곱해서 2x 세제곱이 나오게 하려면 얘에 곱해서 2x 세제곱이 나오게 하려면 x제곱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x제곱을 얘에 곱해서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y로 만들고요. 빼는 거였죠. 그래서 차수를 3차가 없어지게 해주는 거였습니다. 동류항이 있네요. 빼면 4x제곱 y 마이너스 y 세제곱이에요. x에 대해서 몇 차입니까? x에 대해서 몇 차예요? 2차죠? 그럼 여긴 x에 대해서 1차니까 아직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럼 얘 곱해서 4x제곱 y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죠? 그럼 여기에 뭘 곱해야 돼요? 2xy를 곱해야죠. 2xy를 곱합니다. 그럼 이렇게 2xy를 곱하면 4x제곱 y가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xy 제곱이 되겠네요. 됐죠? y는 그냥 따라오고 있는 거고 x의 기준으로 맞추고 있는 것 뿐이에요. 뺍니다. 그럼 x 2차가 사라져요. 그리고 남는 건 x 기준으로 좀 적을게요. 마이너스 2xy 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자, 이거 x에 대한 몇 차예요? 1차죠? 이것도 아직 x에 대한 1차잖아요. 아직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에 곱해서 마이너스 2xy 제곱이 되게 하려면 마이너스 y제곱이 있어야겠네요.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이너스 2xy 제곱이 나오고요. 남은 친구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y 세제곱이 나오네요. 그래서 그냥 빼시면 됩니다. 그럼 사라지죠? 사라지네요. 0이네요. x에 대한 몇 차예요? 0차죠? 상수? 끝인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는 누구로 나누면 2x 플러스 y로 나누면 몫이 얼마예요? 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y제곱이고요. 나머지 얼마예요? 0이죠. 그래서 나머지 0은 생략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몫이 누구요? 얘요. 나머지는 얼마? 0인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오늘 할 내용이긴 한데 어떤 식이 곱으로 표현됐네요. 뭐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글자. 지난 시간 수업하다 잠깐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곱으로 표현됐다. 식들의 곱으로 표현됐다. 네 글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인수분해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이긴 했지만 결국엔 한 문자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 y로 정리해도 똑같은 결과 나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됐고요. 그 다음에 1번에 4번 보겠습니다. 자, 다항식이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다른 말로 무엇이 0이란 이야기입니까?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뭐가 0이란 이야기예요? 뭐가 0이란 이야기예요? 나머지가 0이란 이야기죠. 나머지가 없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를 무엇으로 나눴다고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로 나눴어요. 이거 조립제법 쓸 수 없어요. 지난 시간에 했네요. 조립제법은 몇 차일 때만 쓸 수 있다고요? 나누는 식이. 1차일 때만. 근데 몇 차니까? 2차니까 쓸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직접 나눕니다. 직접 나눠요. 그럼 여기에 x가 와야겠네요.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빼줍니다. 사라지면 동류항 정리하면 a 플러스 1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가 돼요. 몇 차예요? x에 대해. x에 대해 몇 차입니까? 몇 차예요? 2차죠. 이것도 2차죠. 아직 나눌 수 있네요. 곱해서 얘가 나오게 하려면 a 플러스 1을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a 플러스 1 x 제곱 됐고요. 여기에 곱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 x 플러스 a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빼주면 a 플러스 1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무조건 사라지죠. 그럼 남은 친구들 정리를 좀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가 플러스 돼서 사라지네요. 그럼 얘만 남겠죠. 마이너스 a 플러스 1. x에 대한 몇 차입니까? x에 대한 몇 차예요? 0차죠. 그럼 얘가 나머지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나머지가 얼마여야 된다고요? 0이어야 된다고요. 그럼 양변의 음수배부터 먼저 해볼까요? a 더하기 a 플러스 1은 0입니다. 자, 혹시 이걸 보고 양변의 a로 나눠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중학교 때까지만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나눈다는 행위를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나누기 위해선 0이 아니란 조건이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눈다는 다시 말하면 묶을 수 있다의 또 다른 표현이니까요. 나누는 것보단 묶는 거 중심으로 갑니다. 됐죠? 그래서 a 플러스 2가 0이니까 만족하는 a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됐죠? 고등 내용에서는 함부로 양변을 나누시면 안 돼요. 나누려면 꼭 0이 아니라는 내용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귀찮아서 직접 나누는 경우 많지 않아요. 자, 1-5번입니다. 1-5번 할 거고요. 1-5번 하기 전에 요거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13 있어요. 13을 6으로 나눌 거예요. 13을 6으로 나눠요. 13을 6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눌까요? 6 말고 3으로 나눕시다. 3으로 나눌 거예요. 그럼 우리 알고 있죠? 검산식으로 다이렉트로 쓸게요. 13은 3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예요? 4죠. 나머지는 얼마예요? 대답해줘. 1이죠. 이거거든요. 근데 13을 두 수의 합으로 좀 쪼개볼게요. 뭐랑 뭐로 쪼갤 거냐면 6 더하기 7로 쪼개겠습니다. 그럼 6을 3으로 나눠볼게요. 몫이 얼마예요? 얼마예요? 2죠. 나머지는 얼마예요? 0이죠. 7도 3으로 나눠볼게요. 몫이 얼마예요? 2죠. 나머지 얼마예요? 1이죠. 그럼 13은 6 더하기 7이잖아요. 그럼 6과 7을 3으로 나눴을 때 몫들의 합이 사실은 전체 몫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들의 합이 사실은 전체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나눗셈이라는 구조가 결국에는 쪼개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덧셈이지만 뺄셈이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립을 합니다. 곱셈이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 성립을 해요. 그렇다면 문제에 있는 1-5번 fx를 gx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한다. 그럼 fx를 gx로 나누면 몫은 얼마인지 몰라요. qx고요. 나머지 rx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됐죠?
근데 우리 이번에 해야 되는 건 fx 더하기 gx 더하기 rx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저 구조를 좀 맞추려고 이걸 옆으로 적지 말고요. 이렇게로 좀 해볼게요. fx, gx, rx 이렇게 있어서 얘를 전체 합이긴 하지만 얘를 뭘로 나눈다고 문제에 돼 있냐면 gx로 나누래요. gx로 나누래요. 그러면 여기에 몫이 3개 나오겠죠? 나머지도 3개 나오겠죠? 그래서 몫들의 합이 전체 몫이 될 거고요. 나머지들의 합이 전체 나머지가 될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fx를 gx로 나누래요. 위에 있죠, 정확히. qx 더하기 rx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gx를 gx로 나눠요. 몫이 얼마인가요? 얼마예요? gx를 gx로 나누면 얼마예요? 1이죠.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0이죠. 됐죠? 자, 그리고 요걸 하기 전에 알고 있겠지만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식의 나눗셈은 대소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x값에 따라 대소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차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누는 식하고 나머지 중에 차수가 큰 쪽은 누구라고 그랬죠? 나누는 식이라고 했죠.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gx 이 차수랑 rx 이 차수 중에 누가 더 크다고요? gx의 차수가 무조건 더 커요. 그럼 차수가 낮은 친구를 차수가 높은 친구로 나눠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뭐가 돼요? 몫이 0이 돼요. 나머지는요? 자기 자신이 되겠죠. 왜요? 이렇게 곱하면 0인데 등호가 성립하려면 rx일 수밖에 없죠. 숫자로 말하면 마치 뭐 같은 거예요? 6을 13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몫은 0이고 나머지 얼마예요? 6이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결국 fx 더하기 gx 더하기 rx를 gx로 나눈다면 몫은 이거예요. 원래 몫 더하기 1입니다. 나머지는 뭐라고요? rx 더하기 0 더하기 rx니까 뭐라고 볼 수 있어요? 2rx라고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요거 계속 나오는 개념이에요. 기억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나머지 정리할 때 한 번 더 다루긴 할 건데 계속 나와요. 결과물 외우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숫자로 바꿔서 혹은 왜인지에 대해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계속 나와요. 적으시고 요건 조금 중요하니까 적고 그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덥죠? 여러분 안 덥나요? 선생님 왜 이렇게 덥지? 1-6번입니다. 이번엔 fx를 x-1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x, fx 플러스 5를 x-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세요인데요. 그걸 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문제 보기 보시면 qx와 r과 스몰 x 이런 친구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 이 몫과 나머지를 구했을 때 이 친구들로 표현이 돼야 된다. 이 뜻인 거예요. 문제 방향성도 맞추셔야 돼요. 자, 그래서 x, fx 플러스 5가 얼마인지를 얘를 활용해서 구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 x를 곱하고 5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x, fx 플러스 5는 직접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x를 곱합니다. 그럼 x, x-1, qx가 될 거고요. 더하기 x 곱하기 r이에요. 여기까지가 x, fx. 거기에 5까지 더해요. 더하기 5. 자, 그럼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물어보죠. 이거 x에 대한 몇 차인가요? 승민아! 하지 말고요. 이거 x에 대한 몇 차예요? x에 대한 몇 차예요? 1차입니다. 1차. 알겠죠? x에 대한 1차예요. 개수가 r인 x에 대한 1차예요. 자, 그럼 아까 이야기의 연장선이에요. 아까 이야기는 2개로 썼는데 이번에 3개로 쓰는 거예요. x, fx 플러스 5는 x, x-1, qx로 그리고 r 곱하기 x로 그리고 5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세 친구를 각각 x-1로 나눴을 때 몫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몫들 3개의 합이 전체 몫이 될 거고요. 나머지 3개의 합이 전체 나머지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x, x-1, qx를 x-1로 나눠요. 인수가 딱 있죠. 그럼 몫은 x, qx가 되고요. 나머지는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0인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거 몇 차예요? x에 대해서. 그렇죠. 1차죠. 몇 차로 나눠야 돼요? 1차로 나눠야 돼요. 나눌 수 있겠죠. 우리 어차피 목과 나머지를 다 구해야 돼요. 구할 겁니다. 그래서 Rx를 뭘로 나눈다고요? x-1로 나눠요. 그럼 이거 x의 개수 1인데 이건 R이죠. R을 써줘야겠네요. 그래서 Rx-R이 되고요. 빼는 거죠. 그래서 1차를 없앱니다. 그럼 R이네요. 몫이 얼마라고요? R이고요. 나머지 얼마라고요? R이라고요. 됐네요. 우리 목표 뭐라고 그랬어요? 목과 나머지를 QX, RX 이런 친구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R로 표현이 됐네요. 자, 이거 몇 차예요? 승민 씨? 이거 몇 차예요? 0차죠. 상수죠. 1차로 나눠요.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몫이 0입니다. 나머지는 자기 자신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합이 전체 몫입니다. 그래서 몫은 X, QX 더하기 R이고요. 나머지는요, 이 세 개의 합이에요. 그래서 R 더하기 5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수업하기 전에 다른 선생님들이나 혼자서 공부하면서 나머지 정리 같은 거 배웠을 때 적절한 수를 대입한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하라고 했을 때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적절한 수를 대입하는 것까지는 틀리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 단점이 뭐냐면 몫을 못 구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다음 시간에 이야기 드리긴 하겠는데 나눈다 이야기가 나오면 기본 접근은 항등식이고요. 항등식이면서 동시에 직접 나누는 이 검산식 형태를 쓰는 버릇을 들이셔야 됩니다. 결과물만 얼마 넣어서 얼마 구한다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절대 못 풀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누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1-6번 끝났고요. 1-8번에 2번 할 겁니다. 이건 아까랑 똑같아서 필요하시면 나중에 영상 보고 적도록 하세요. 1-8번에 2번 보시면 이런 문제는 기본적인 접근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게 뭐가 나와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을 성립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틀렸네요. 플러스 1이고 플러스 x고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걸 나와 있는데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x 5제곱 마이너스 5x예요. 이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그럼 이거의 문제 두 가지 접근은 첫 번째는 이 친구를 정리해서 3차를 차수를 낮춰서 1차로 표현하고 4차를 1차로 표현하고요. 문제 5차까지 있으니까 5차를 1차로 표현한 다음에 이 친구들을 대입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들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좋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얘로 나눈다예요. 그래서 나눈다를 이용해서 검산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푼다. 이게 두 번째 접근 방법이고 여기선 이걸 요구했거든요. 근데 이걸로 푸는 거랑 이걸로 푸는 거 둘 다 보여드릴게요. 오늘 시간 있으니까. 자, 저거 정리하시면 x제곱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에요. 얘 몇 차예요? 2차죠. 얘 몇 차예요? 1차죠. 차수를 낮추는 건 좋은 접근이 됩니다. 차수를 높이거나 항을 늘리는 건 좋은 접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차수를 낮췄기 때문에 좋은 접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x세제곱은 얘가 x세제곱이 되려면 뭘 곱해야 돼요? x를 곱해야죠. 그럼 좌변에 곱했으니까 우변에도 곱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3차인데 얘 2차죠. 2차를 1차로 표현할 수 있었죠. x제곱 자리에 이걸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x로 하면 2x 마이너스 1입니다. 3차가 몇 차가 됐어요? 1차가 됐죠. 차수가 줄어들었다고요. 그럼 x 4제곱, x 5제곱도 이 방법으로 구하는 겁니다. x 4제곱은 여기다 곱하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x가 되고요. x제곱이 얘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x인데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하고 플러스 2가 되겠네요. 됐죠? 그럼 x 5제곱은 여기 x 곱하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가 되는데 x제곱이 얘니까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럼 x 5제곱 마이너스 5x는 x 5제곱 자리에 얘. 그래서 5x 마이너스 3수고요. 빼기 5x니까 얼마? 그냥 마3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됐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나눠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x 5제곱 마이너스 5x를 뭘로 나눠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눠버립니다.
그럼 여기 오는 건 x 3차. 그래서 x 5제곱 플러스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그럼 빼면 사라지죠?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x 제곱이네요. 마이너스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이고요. 역시 빼요. 그럼 요건 사라지고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2x 해야겠네요. 2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그래서 빼면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와야겠습니다.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플러스 3이군요. 이렇게 해서 빼시면 사라지고 사라지면 마이너스 3만 남죠. 그럼 이게 검산식 형태를 활용하면 얘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얘고요. 나머지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3이요. 근데 얘가 얼마라고요? 0이니까 마삼만 남는 겁니다. 주무시지 마시고요. 벌써 좀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접근 방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뒤에 창문 좀 여세요. 더워요. 개덥네. 요즘 땀 나는데요. 뒤에 창문 좀 활짝 열어주세요. 그래서 1-8번에 기본적인 접근 방법 이렇게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두 쪽 다 알아놓으세요. 예, 양쪽 다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커튼 걷어요 그냥. 됐죠? 저거. 9번에 5번 보겠습니다. 끝까지 풀어드리진 않을 거고요. 컨셉만 이야기 드릴게요. 그리고 워크북 한 문제만 풀어드리면 오늘 풀어드릴 건 끝입니다. 자, 9번에 5번 보시면 x-2y의 세제곱 x 플러스 2y의 세제곱이에요. 당연하지만 이거 일일이 그냥 전개하는 건 아니겠죠. 규칙성이나 이런 걸 찾으란 이야기고 세제곱 먼저 하지 마시고요. 여기 부호가 다르니까 x-2y 그 다음에 x 플러스 2y 이거 하신 다음에 전체의 세제곱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이거 합차 공식이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하면 4y 제곱이에요. 이거의 세제곱이네요. 그럼 항 두 개짜리 세제곱하면 기억나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앞에 거의 세제곱. 여기 빼기죠? 그러면 빼기 3하고 앞에 거에 제곱, 뒤에 거에 1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배에 앞에 거에 1제곱, 뒤에 거에 2제곱. 빼기 뒤에 거에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거 전개해서 정리만 하시면 되죠. 됐죠? 그래서 나머지는 해보시면 될 거고요. 워크북 보겠습니다. 워크북 한 문제만 풀어드리면 돼요. 워크북 4번까지가 숙제였었고요. 4번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1 더하기 x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3x 세제곱 더하기 쭉 가서 100x의 100제곱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구조상 차수가 줄어들 수는 없어요. 문제에 유리함수식 형태가 있어서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니까 사실은 3차를 구하려면 3차가 넘어가는 친구들하고 곱해서 3차를 만들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럼 얘는 1 더하기 x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3x 세제곱의 제곱을 이용하는 거랑 마찬가지의 3차의 개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곱이니까 사실은 두 번 1 더하기 x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3x 세제곱을 쓰셔서 나머지는 이제 직접 하셔야죠. 뭐. 여기에서 3차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아니죠. 이렇게 하나죠. 왜 얘를 빼먹었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래서 총 4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 4가지 방법의 개수를 일일이 적으면 요건 3, 요거는 2,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2고요. 이렇게 하면 3이네요.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세제곱의 개수는 10이 됩니다.
됐죠? 과제해온 거 중에 풀어드릴 건 이게 선생님 풀어드리려고 준비한 거고요. 시간이 남았네요. 혹시 다른 거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풀어온 거 중에 질문하고 싶은 거. 가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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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면 안 돼. 네가 가연이구나. 미안해요. 미안해요. 세아구나. 자, 여러분 질문 없어요, 더? 정석이나 이런 거 혹은 리마인드 문제에서 질문 없습니까? 선생님이 지난 수업 시간에 말했죠.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없어요? 없습니까? 없어요. 왜 이렇게 눈치를 봅니까? 나이도 어린 친구들이. 없어요? 그럼 다 풀어온 거예요, 과제들? 못 푼 거 없이? 그래요. 시간이 15분이나 남았네. 뭐 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15분 남았어요.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너희 뭐 이렇게 누군가에게 말했다 크게 혼난 적이 왜 이렇게 말들을 안 하니? 없어요? 선생님은 혼자 살아요. 혼자 삽니다. 혼자 사는데 집이 복층이에요. 일산에서 살거든요. 일산에서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어요. 복층인데 2층은 거의 쓰지 않아요. 복층이죠. 복층은 거의 쓰지 않아요. 복층은 사실상 창고예요. 여러 가지 짐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짐들이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산 지도 벌써 한 6년 정도 됐어요. 네, 6년 정도 됐죠. 6년 정도 됐는데 한 3년 정도 묵혀놓은 짐들이 있어요. 맨날 청소해야지 하다가 안 하고 그냥 박스 안에 쌓아놓은 짐들 같은 게 있습니다. 막 종이 같은 것도 있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맨날 치워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치웠어요. 선생님이 좀 바빴거든요. 한동안 그 되게 마음의 여유나 몸의 여유가 없이 바빴어요. 거의 막 일주일에 일주일 일하고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계속 치워야지 하다가 올해 연말에 좀 시간이 났어요. 그 연말 마지막에 토요일 날 수업을 하고 우리 지난주 토요일이네요. 지난주 토요일 날 수업이 있었는데 그 전에 금요일 날 첫 수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야? 토요일이니까 토일, 월, 화, 수, 목 하고 금. 근데 여기에 1월 1일이었어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길게 쉰 거 처음이에요. 그래서 보통 쉬어도 한 2, 3일만 쉬거나 그랬는데 5일 쉬었죠. 5일 쉬었는데 이거 정리해야지라고 한 여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때인가 했어요. 이때 했는데 정리를 하는데 되게 많은 짐들이 나왔어요. 막 쓰레기도 분류를 하고 이제 재활용도 분류를 하고 그랬는데 박스가 하나 있더라고. 박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박스에 종이가 모여 있더라고. 종이가 모여 있고 책 같은 게 모여 있더라고. 보니까 뭐 안 읽은 책들이나 읽으려고 생각은 해놨는데 뭐 안 읽은 막 혹은 왜 있지? 막 이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버리다가 이렇게 뭉탱이로 버리고 있었는데 버리다가 뭉탱이를 짚고 버리고 이렇게 딱 다음 걸 보니까 그 뭉탱이 위에 이렇게 생긴 여러분 요즘 아마 안 써봤을 거예요. 편지 봉투가 있는 거예요. 그 규격화돼 있는 편지 봉투 있죠.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돼 있는 거. 그게 있는 거야. 그래서 뭐야? 그러고 이제 버리려고 딱 집어들었는데 안에 이렇게 실루엣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편지 봉투도 요만하게. 그래서 뭐지? 하고 편지 봉투를 열어봤어요. 돈이 있었습니다. 돈이 20만 2,500원이 있었어요. 애매한 금액이야. 그래서 이게 왜 있지? 그러고 편지 봉투를 봤는데 편지 봉투에 아무것도 안 쓰여 있어요. 그렇다고 어디서 발행한 편지 봉투도 아니고 그냥 편지 봉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뭐 할게요? 20만 2,500원으로. 이날 친구들하고 고기 먹었어요. 친구 중에 하나가 돼지갈비가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남자 4명이 모여서 돼지갈비 먹었습니다. 돼지갈비 먹었는데 한 13만 원인가 나왔어요. 돼지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먹고 그리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청소하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청소하면서 옛날 여자친구 사진이 나왔어요. 네, 그랬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옛날 여자친구 사진이 나와서 다 갖다 버렸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질문을 안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자, 질문하세요. 궁금한 거 없습니까? 세아야, 왜 이렇게 피곤해하지? 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10분이나 남았어요. 궁금한 거 없습니까? 혹은 하고 싶은 이야기나 뭐 아무 이야기나 하세요. 놀 순 없어요. 아니야, 놀아도 되긴 하는데. 뭐 어쨌든 없습니까? 빨리 이야기해봐요. 준영인 주말에 뭐 했습니까? 그렇게 오래 고민할 정도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세아는 주말에 뭐 했나요? 선생님하고 토요일 날 수업하고 나서 그 이후에 뭐 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럼 다른 거 물어볼까요? 선생님이 그날 집에 가기 전에 그 얘기 해드린 거 있죠? 복습하라는 이야기, 복습하는 방법 이런 거 알려드렸어요. 기억납니까? 집에 가서 토요일 날 수업 복습하신 분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없죠? 선생님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안 할 거라고 했어요. 그게 이런 겁니다. 채훈이는 뭐 했나요, 주말에? 그냥 집에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나이도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재미없게 삶을 삽니까? 본인은 주말에 뭔가 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토요일 날 친구들하고 이렇게 고기 먹었다니까요. 이 주운 돈? 어차피 뭐 내가 번 돈이겠지. 어쨌든 저걸로. 뭔가 하신 분 없어요? 주말에 뭘 했는지 난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이런 분 없습니까? 이것들이 얘들아 이렇게 드라이하게 삶을 살아가요. 선생님이 그러면 하나만 더 이야기 뭐 드릴 거 있나? 아니야, 다 너희들한테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야. 없네요. 뭐, 그런 거? 선생님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뭐 있냐면요.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술 담그는 게 있어요. 술을 직접 담급니다. 과일주 같은 걸 담그는 거예요. 과일주 같은 걸 담거나 아니면 가장 최근에 담갔던 거 두 개는 얼마 전에는 레몬주를 담궜어요. 레몬주를 담그고 그 전에는 더덕주를 담궜습니다. 그리고 벌써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는 인삼주를 담궜어요. 근데 인삼주 담그고 나서 그 다음에 인삼주를 좀 먹었거든요. 1년 정도 되고 나서. 근데 그때 처음으로 뭐를 알았냐면 난 알러지가 있더라고. 알러지가 있어서 인삼주를 먹으면 귀가 붓더라고요. 가려우면서 귀가 부어요. 그래서 처음엔 알러지인 줄 모르고 왜 간지럽지? 그리고 이게 지연성 알러지라서 하루 정도 있다가 반응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왜 간지러운지도 모르고 귀를 계속 긁다가 귀가 빨개지고 이렇게 붓는 거야. 병원 갔더니 알러지라고. 그래서 뭐 잘못 먹은 거 있냐고 그랬는데 이게 이틀 전에 먹은 거니까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약 먹고 알러지는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냥 가라앉혀주는 약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 먹고 괜찮아졌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걸 먹고 또 이틀 있다가 이렇게 귀가 간지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인삼주는 알러지가 있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원래 인삼엔 알러지가 없었거든. 그래가지고 이거는 주변에 사람들 다 나눠줬어요. 주변에 사람들 다 나눠주고 요거는 알러지가 없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고요. 이거는 한 달 정도 됐어요. 이건 한 달 정도 됐는데 요 인삼주랑 더덕주는 그 전에 좀 담궜는데 레몬주는 처음 담그는 거라서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맛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요걸 담글 때 니네 나중에 이제 레몬 같은 걸로 요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청을 담그기도 합니다. 레몬청이 뭐냐면 레몬을 소금이래 미쳤어. 설탕에 절이는 거예요. 설탕에 절여가지고 먹는 건데 그 설탕에 절일 때 레몬 씨가 들어가면
C가 들어가면 맛이 써집니다. 써져요. 그렇기 때문에 레몬청을 담글 때는 레몬씨를 다 빼야 돼요. 근데 그게 개귀찮습니다. 그래가지고 레몬 1kg 사가지고 그거를 일일이 씨를 다 빼가지고 예, 레몬청은 아니고 레몬주를 담궜어요. 레몬주는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먹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한번 근데 여러분은 못 주겠죠? 예, 그래서 선생님은 저런 거 담궈서 주변 사람들 주고 그러는 게 취미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들한테도 2년 정도 된 더덕주 드린 거 있어요. 선생님들이 드시더니 맛있다고 향이 좋다고 그러시긴 하더라고요. 선생님 얘기는 이런 겁니다. 거 봐요. 여러분들에게 해봤자 의미가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5분 아직도 남았어요.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없습니까? 궁금한 거. 요즘 친구들은 궁금한 게 없어요. 그럼 대학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없습니까? 혹은 본인의 적성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궁금한 거 없어요? 너희들 너무 수줍음이 많은 거 아닙니까? 대학. 여러분들 사실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는 1차적인 목표. 1차? 2차 정도 되겠죠. 1차는 그냥 뭐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2차적인 목표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죠? 그러면 대학은 일반적으로 조금 계열이 다르긴 하지만 크게 3종류? 조금 더 하면 4종류까지로 나눠져요. 이게 뭐 그 과의 레벨은 아니에요. 의과 쪽이 있고요. 의대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공계 쪽이 있습니다. 이공계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 쪽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예체능 쪽이 있습니다.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눌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 선이라고 보면 돼요. 의학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이공계, 인문계, 예체능 있습니다. 의과를 이공계 쪽에 묶긴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사실 같은 공부를 하긴 하지만 넘어가면 완전히 다른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과랑 공과도 사실은 좀 달라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아주 짧은 이야기예요. 예체능 쪽은 수학이 필요 없습니다. 대학 갈 때 사실상 수학이 필요 없어요. 수학이 필요한이 아니고 약간 성적이 들어가는 학교들이 몇 개 있는데 사실상 없다고 봐야 돼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돼서 수학 성적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예체능 쪽을 희망한다면 힘쓰셔야 되는 건 국어, 영어, 사회탐구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수학 안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수학을 안 해도 돼서 예체능은 논외적으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문계 여러분 인문계 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과. 인문계 하면 생각나는 과. 보통 경영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경영이랑 경제 근데 엄밀히 말하면 달라요. 그 다음에 어문 계열이 있죠. 어문 계열. 보통 요 정도쯤으로 나눕니다.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회학과들이 있긴 있는데 보통 이야기하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경영 경제는 다른 거긴 한데 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이제 이공계 쪽 나온 사람이라서 왠지 모르겠는데 둘이 복수 전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영 쪽 다니는 애들은 경제 쪽 전공을 같이 하고 경제 쪽 다니는 애들은 경영 쪽 전공을 많이 해요. 근데 경제를 가죠? 그럼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실 수학이 있어야 됩니다. 이과가 아니고 문과긴 한데 수학이 있어야 되고요. 이 수학이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되냐면 사실은 우리 그 고등학교 가면 자연계라고 이야기하는 미적분 2까지 있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쪽으로 가는 친구들은 어디까지만 하냐면 고등학교 내용에서 미적분 1까지만 합니다. 미적분 1까지만 하기 때문에 여기 가면 되게 힘들어합니다. 미적분 2 내용을 교수님들은 당연히 알고 있겠지 그러고 막 넘어가요. 그 대표적인 예가 LN이라든지 E라든지 뭐 편미분은 안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지수함수 미분하는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를 가시려면 여기를 가셔서 혹은 여기를 가셔서 같이 하시려면 수학을 한 번 더 공부하셔야 돼요. 대학교 가서.
근데 인문 계열을 간다. 어문 계열 간다. 이 어문 계열은 뭐냐면 뭐 영어 영문학과, 뭐 도고동문학과, 무슨 통번역학과 뭐 이런 쪽이면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 더 이상 인생에 수학이라는 건 없어요. 수학은 여기서는 미적분하고 확률이면 충분합니다. 이거면 아주 차고 넘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경영 경제 쪽을 간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더 하셔야 되고요. 근데 고등학교랑 대학교의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학들도 미적분 원까지 한 해만 뽑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공계라고 이야기하는, 흔히 이과랑 공과를 합쳐서 이공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과는 순수과학이에요. 순수과학이라고 하니까 있어 보이죠. 순수과학이라고 하니까 있어 보이고, 공대는 공학이에요. 공학이라고 하니까 뭔지 모르겠죠? 공학이라고 하니까 뭔지 모르고, 영어로는 엔지니어링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뭔가 연구를 하고 그 연구를 하면서 실험에 0.001까지 정확하게 하고 싶어. 그럼 순수과학 쪽인 이과를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0.001 말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 말고 적당히 측정해서 돈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공과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이라기보다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화학과가 있고요. 이름이 비슷한데 완전히 달라요. 화학, 공학과가 있어요. 뒤에 공학이 붙죠? 네, 그러면 여기는 뭘 하는 거냐면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화공 나오면 이제 화공이라고 보통 줄여서 많이 하는데 뭐를 보통 입사를 하냐면 요즘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치약 만드는 회사, 비누 만드는 회사, 세제 만드는 회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없어 보이죠? 근데 사실 여기가 뭐냐면 LG생활건. LG생건이라고 부르죠. 이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화학공학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돈으로 바꿀까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하는 게 공학이에요. 그럼 이 화학과는 뭘 하냐면 사실은 취업이 안 됩니다. 이렇게 대놓고 뭔가 취업을 할 수 있는 건 뭐 없고요. 이런 물질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돈은 상관없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화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쓰이는 물질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통 이공계라고 하는 건 여기인 경우는 별로 없고요. 보통은 이쪽 공학 쪽입니다. 그래서 공학 쪽이고 이 공학에서 잘 나가는 게 요즘은 뭐가 돼 있냐면 AI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 AI는 학문 쪽에서는 20년 정도 전부터 계속 나오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AI 때문에 뭐가 있냐면 컴공이 있죠. 컴퓨터공학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전자, 그 다음에 기계, 그 다음에 뭐 신소재 뭐 이 정도가 있습니다. 신소재를 뭐 세라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정도가 있고요. 여기 있는 친구들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 이 네 개는 보통 반도체 같은 것도 뭐 넣긴 하는데 반도체는 반도체 학과가 있으면 반도체를 따로 다루는데 보통은 전기나 전자 쪽에서 다룹니다. 전자 쪽에서 다루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선생님 요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프로그래밍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컴퓨터만 프로그래밍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세상이 변해가지고 손으로 일일이 뭔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험으로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친구들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프로그래밍이 어디까지 사실은 딥하게 들어가야 되냐면 C 언어까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하실 수 있으면 좋고 여기까지는 안 되어 있어도 고등학교에서 혹은 대학교 가기 전에 파이썬 정도만 자유롭게 다뤄도 웬만하면 해결됩니다, 요즘은. 근데 본인이 조금 더 딥하게, 조금 더 그 외국에 나가서 혹은 돈을 억대, 2억대, 3억대 연봉을 벌고 싶다 그러면 여기까지 손을 대긴 해야 돼요. 여기까지 손을 대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거, 쓸데없는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집중을 하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요. 점수대로는 여기가 더 높아요. 현재 우리나라는 점수대가 여기가 더 높은데 여기가 높아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문직이라고 부르죠. 전문직이라고 부르는데 면허예요. 면허.
면허가 있는 것들에 대한 각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게 되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만 해도 20년 전이긴 한데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배들 중에 의대랑 선생님이 공대 나왔거든요. 의대랑 공대 중에 공대를 선택해서 둘 다 합격을 했는데 공대를 선택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점수대가 비슷했어요. 서울 소재 상위권 공대는 지방 소재 하위권 의대보다 더 높았습니다. 커트라인. 근데 그게 서서히 역전이 된 거예요. 역전이 돼서 이렇게 됐고요. 여기 돈 많이 벌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벌긴 합니다. 보통 그 수련 과정까지 다 거치고 나면 연봉 8천에서 1억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건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요거 이야기했죠. 요거랑 요거요. 요거를 가지고 정말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 사실은 이공계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디까지 나가냐면 해외까지 나가면요. 사실은 정말 돈을 많이 벌어요. 선생님 학교 연대 나왔거든요. 연대 나왔는데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되게 젊은 교수님이 있어서 30대 중반? 이런데 교수님이 계셨는데 먼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수업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본인 어디 있었냐면 여러분 혹시 컴퓨터에 심장 혹은 두뇌라고 하는 부품이 뭔지 아나요? CPU예요. 중앙 처리, 연산 처리 장치인가? 뭐 그렇게 부르는 거 있는데 이걸 만드는 회사가 지금은 두 개인데 하나는 인텔이고 하나는 AMD예요. 이렇게 두 개인데 이 두 개 중에 옛날엔 사실 인텔이 1등이었습니다. 인텔이 좀 바보짓을 해서 AMD가 많이 올라오는데 옛날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인텔이 1등이었어요. AMD는 사실 있지도 않은 정도 선이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대학원까지 하고 박사까지 끝나시고 요 인텔에 다니시던 거야. 인텔에 다니시던 거고 인텔에 그 본인 일하시던 데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다고 하셨었어요.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엄청 좋대요. 매일매일 되게 좋은 날씨고 건조하고 되게 좋은 날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인텔에서 돈을 정말 엄청 많이 받으시면서 다니셨는데 왜 한국에 와서 모교셨거든요. 왜 한국에 와서 다시 모교에서 그 교수 생활을 하시나를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다른 사람 한 명도 못 만나고 조그만한 방에서 코딩을 하고 있더래 자기가. 그게 그리고 조그만한 창문이 있는데 저 창문 밖은 너무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는 여기 갇혀 있는 게 너무 싫었다는 거야.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그래서 그 길로 퇴사를 하시고 그냥 학교에 교수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 월급이 이때 다닐 때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본인은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수 월급이 그 당시에도 1억 정도는 했습니다. 20년 전인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쪽으로 나가시면 요건 사실 돈이 조금 들대요.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이쪽으로 나가셔서 해외까지 아니에요. 해외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대기업만 취직해도요. 웬만큼 받을 만큼 받습니다. 저기 있는 의과 쪽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살면서 생각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의대에 가는 게 되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의대를 가는 순간 다음 스텝이 결정되어 있어요. 결정되어 있다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공계 쪽에 가서 공대를 가죠? 그러면 생각보다 선택지가 넓습니다. 의대 갔는데 해외에 나가서 의사를 하려고 그러죠? 그 나라 면허를 따로 또 따야 돼요. 근데 이공계 가가지고 해외 나가서 일하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학사 딴 거, 그 다음에 박사 자격증 있는 거 그런 거 다 인정됩니다. 그런 거라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조금 더 글로벌하게 생각을 하면 이건 우리나라 한정인 거고요. 여기가 특히 여기가 생각보다 길도 넓고 돈도 많이 법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의대만 가려고 하지 말고 공대도 가세요. 끝. 쉬었다 하죠. 자, 오늘은 정석 2단원 인수분해 할 거고요. 인수분해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잠깐 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인수분해. 인수분해는 결국에 어떤 식을 무엇으로 만드는 거냐면 인수 곱하기 인수 형태로 만드는 걸 인수분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수학에서 곱셈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는 인수들의 곱셈으로 표현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인수분해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인수분해를 하는 목적은 방정식의 문제풀이 방법, 해법이라고요. 차수를 낮출 수 있는 구조를 쓸 수 있어서 인수분해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인수분해는 의미는 저런데 하는 방법 자체는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초등학교 5, 6학년 되는 애들 데려다가 의미 하나도 안 알려주고 인수분해 시키면 한 열흘이면 다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도 다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한 2주 있다가도 인수분해를 못한다. 그럼 뭐예요? 그냥 안 한 겁니다. 안 한 거예요. 이건 거의 무지성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인수분해에 대한 내용에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인수분해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1번 뭐냐면 인수분해가 문제에서 인수분해를 하세요 라고 나오면 가장 먼저 하시는 건 공통 인수로 묶기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주어져 있는 식을 딱 봤는데 묶을 부분이 보여요. 그럼 묶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치환을 할 수 있는 부분, 공통 부분이 있죠? 똑같이 생긴 부분이 있으면 공통 부분을 치환하는 게 두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는 할 수가 없으면 세 번째로 넘어가죠.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냐면 땡땡땡으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냐면 차수가 낮은 미지수로 내림차순 정리를 합니다. 왜인지는 설명드릴 텐데 그냥 결과물만 가져가셔도 돼요. 만약에 어떤 식을 인수분해하세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안 되는데 문제에서 하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x가 3차고 y가 2차예요. 그럼 x에 대해서 정리하면 3차의 인수분해고 y에 대해 정리하면 2차의 인수분해잖아요. 2차의 인수분해가 훨씬 쉽기 때문에 차수가 낮은 미지수 중심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4번은요.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나서 다시 1번을 하고 2번을 하는 겁니다. 내림차순 정리를 했을 때 공통인수가 생기거나 공통부분이 생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5번이요. 5번이 바로 인수분해 또는 같은 말인 곱셈 공식 있죠? 방향의 차이인 것뿐이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인수분해 공식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로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는 필수적으로 암기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이야기는 암기를 하면 좋고 안 한다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곱셈 공식 할 때 했었던 이야기요. 중등 내용이라고 하면서 한 거 있었죠? 뭐 있었냐면 A 뿔마 B의 제곱, 인수분해니까 반대 방향으로 적어야겠네요. A제곱 뿔마 2AB 플러스 B제곱이요. 이거 뭐 돼요? A 뿔마 B의 제곱이죠. 완전 제곱식. 중등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있었냐면 A 제곱 빼기 B 제곱이요. 그럼 A 더하기 B랑 A 마이너스 B가 되죠. 역시 여기까지는 중등 내용. 그 다음에 고등 내용으로 올라와서 필수적인 거 두 개 이야기했어요. 기억납니까? 완전 세제곱식에 관련된 거였죠. A 세제곱 뿔마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뿔마 B 세제곱이고요. 이건 A 뿔마 B의 세제곱이 됐습니다. 완전 세제곱식이었어요. 지난 시간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걸로 했었죠. 곱셈 공식이라. 그럼 네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냐면요. A 세제곱 뿔마 B 세제곱입니다. 이건 나중에 오메가랑도 연결되는 이야기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A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필수라고 이야기했고 요건 얘기 드렸죠? 학교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근데 그 이후에 안 나오니까 학교 시험 될 때만 빡세게 외우면 된다고 했어요. 뭐냐면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빼기 3 ABC입니다. 그럼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제곱 그 다음에 B제곱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였었고요. 지난 시간엔 이거에 선생님이 책에 있는 거 체크만 하라고 그랬었죠. 이 뒷내용을 추가적으로 적은 것까지 있었어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2배를 하고 2분의 1을 곱하면 원래랑 똑같으니까 그 2분의 1은 앞으로 뽑고요. 여기에 2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냐면 a제곱 2개, 그 다음에 b제곱도 2개, 그 다음에 c제곱도 2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2개, 이것도 2개, 이것, 이거 왜 2개인데 하나만 적었어. 이것도 2개.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2분의 1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뭐가 되냐면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이렇게까지 변하는 거야. 요거까지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이라든지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건 부차적으로 그냥 전개해서 하셔도 됐고요. 인수분해 공식까지 활용하는 문제들이 당연히 나옵니다. 인수분해 공식을 넘어가는, 기본 공식을 넘어가는 게 나오고요. 6번은 그 외에 풀이가 있고요. 그 외에 풀이는 2개가 나와요. 복 2차식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는 다룰 겁니다. 복 2차식까지는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6-2로 뭐가 나오냐면 원래는 교육과정에서 빠져있거든요. 근데 목동학교들은 내요.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상반방정식입니다. 이렇게까지 있고요. 이 2개가 4차, 그 다음에 여기로 3차였나? 4차였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이요.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안 되면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 아마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겁니다. 뭐냐면 나머지 정리를 통한 인수 정리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인수분해 방법이고요. 당연하지만 여기 있는 건 이걸 외운다고 의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문제를 풀어서 체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 라고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쓰지만 여러분은 쓸 수 없어도 결론적으로는 인수분해를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할 건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룰 겁니다. 됐죠? 적으세요. 이번 이야기는 보기차식의 해법이고요. 사실 해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이 좋아서 해법, 풀이 방법이지 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보다는 이렇게 풀면 풀리니까 정도로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보기차식은 뭐냐면 첫 번째 짝수차수만 존재하는 겁니다. 짝수차수만 존재하는 친구고요. 그렇기 때문에 4차, 2차 그리고 상수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6차가 있는 경우는 사실상 안 다룹니다. 그래서 보기차식은 짝수차수만 있는 거고요. 짝수차수만 있으면 해법이 첫 번째 x제곱을 t로 치환합니다. 치환을 하고 나면 뭐가 되냐면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인수분해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근데 당연하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친구를 내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우리의 해법은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만들어서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이게 설명이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서 설명하기 조금 애매하니까 이거 봐주세요. 이거 이따 한꺼번에 적읍시다. 예를 들어 3가지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어요. 상수 2차, 4차만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보기차식인 거예요. 보기차식이고요. 그럼 이 친구는 x제곱을 t로 치환해 줍니다. 그럼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되고요. 요거 인수분해 되나요? 되죠. 이게 인수분해 되냐 안 되냐는 본인에게 달린 거예요. 자, 그러면 t-2, t-1로 인수분해 되고요. t는 우리가 치환한 거니까 다시 돌립니다. x제곱 빼기 2, x제곱 빼기 1이 되고요. 요게 인수분해가 더 되네요. 그래서 x-1, x 플러스 1, x제곱 빼기 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됐죠? 이게 뭐예요? 치환했는데 인수분해가 되는 친구입니다. 그럼 당연히 학교 시험에서는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안 나오고요.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건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이에요. 이 친구도 상수 2차, 4차만 있으니까 보기차식이고요. x제곱을 t로 치환해 줍니다. 자, 그럼 주어진 식은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에요. 됐죠? 이거 인수분해 되나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안 쓰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생님하고 이제 1월, 2월이 끝나고 나면 이걸 보시면서 오메가에 관련된 내용이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나중엔 그게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럼 이거를 할 건데 뭘로 만들 거라고요? 제곱 빼기 제곱 형태를 만들 거예요. 제곱 빼기 제곱 형태는 세 가지로 접근을 합니다. 세 가지 중에 무엇일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t제곱 더하기 1 해서 2차랑 상수를 남기는 겁니다. 그걸 2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2차랑 1차를 남기는 겁니다. 됐죠?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가운데를 뭘 써주셔야 되냐면 루트 씌운 거에 곱에 2배를 적어줍니다. 이거 루트 씌우면 얼마예요? t죠? 이거 루트 씌우면 얼마예요? 1이죠? 둘 곱하면 t예요. 그거의 2배인 2t를 한 번은 더해주시고요. 한 번은 빼주십니다. 형태 익숙하죠?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와야 되냐면 요 1차의 개수의 절반. 지금 1차의 개수 얼마예요? 1이죠? 절반이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거에 제곱을 더해줍니다. 이게 완전 제곱식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원래식하고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t제곱하고 1은 건드리지 않았죠? 그러면 2t인데 t가 되려면 t를 빼줘야 됩니다. 역시 t제곱하고 1은 그대로 있는데 마이너스 2t인데 실제 값은 t가 돼야 되니까 3t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t제곱하고 t는 그대로 있죠? 4분의 1인데 1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4분의 3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친구들의 앞에 있는 건 모두 완전 제곱식이에요. t 플러스 1의 제곱, t 마이너스 1의 제곱, t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가 제곱이 없죠. 원래 우리 목표는 제곱 빼기 제곱을 만드는 건데. 근데 사실은 있죠. 누구요? 얘요. t가 뭐니까? x제곱이니까요.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이 되는 거고요. t가 다시 한번 x제곱이니까 결국 이 친구는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x제곱이라 제곱 빼기 제곱 합천 공식이라 한 번은 더해서 씁니다. 한 번은 빼서 써요. 그리고 내림차순 정리까지 최종해주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과 x제곱 빼기 x 더하기 1로 이루어져 있는 친구인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하나 더 할게요. 하나 더는 이번엔 x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y제곱 플러스 y 4제곱이에요. 얘도 미지수가 하나 추가되긴 했지만 2차, 4차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보기차식입니다. 그럼 얘는 치환을 2개 해줘야 돼요. x제곱을 라지 x, y제곱을 라지 y로 바꿔줄 겁니다. 그럼 주어진 친구는 라지 x제곱 마이너스 6, 라지 x, 라지 y 플러스 라지 y 제곱이에요. 인수분해 되나요? 인수분해 돼요? 안 되죠? 그럼 뭘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제곱 빼기 제곱으로 만듭니다. 그럼 3개로 나눠서 적는 거예요. 3개 중에 뭘지 모릅니다. 2차 끝에 있는 2차 아이고 왜 여기다 적냐 2차 이렇게 쓰는 걸 2개 적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2차랑 1차 이렇게요. 이건 순서 좀 바꿔서 적을게요. yx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전처럼 이거 어떻게 했어요? 루트 씌운 거에 곱에 2배를 썼죠. 이거 루트 씌우면 x, 이거 루트 씌우면 y. 둘의 곱에 2배니까 2xy를 한 번은 더해주시고요. 한 번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1차의 개수요. 요만큼이에요. 개수. 1차 x의 개수. 이거의 절반 얼마예요? 마이너스 3y죠? 그거의 제곱을 더해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얘는 원래랑 똑같으려면 마이너스 4xy가 있어야겠죠? 아니군요. 마이너스 8xy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원래랑 똑같으려면 마이너스 4xy가 있어야 되고요. 얘는 지금 9y제곱인데 y제곱이 되려면 마이너스 8y제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친구들 3개 중에 제곱 빼기 제곱인 건 앞엔 다 제곱이에요. 뒤에가 제곱으로 이루어진 건 사실 얘죠. 4가 2의 제곱, x가 스몰 x의 제곱, y가 스몰 y의 제곱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겁니다. 요거 바꿔서 적으면 라지 x 마이너스 라지 y의 제곱 빼기 2xy니까 2xy 전체의 제곱이고요. 한 번 더 바꿔서 적으면 x는 사실 x제곱, y는 사실 y제곱이죠. 그래서 합차 공식 써서 한 번은 더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빼서 씁니다. 이건 내림차순 정리 안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요 제곱 빼기 제곱 형태를 만들어야 되고 개수들만으로는 알기가 어려우니까 저렇게 3가지를 다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는 단골로 나와요. 됐죠? 적으세요. 예시까지 적어주시고요. 하나만 더 보고 오늘 설명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개만 좀 풀고 오늘 종료하도록 할게요. 인수분해 공식 활용하는 문제고 지금 쓸 게 저 3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시면 첫 번째 이 친구 공통인 부분이 있어서 공통인수 있어서 묶을 수 있나 확인하는데 없죠. 딱 봐도 없죠. 공통 부분 치환할 것도 없어요. 내림차순 정리해야 돼요. 문제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둘 다 3차니까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x 세제곱 더하기 3yx 더하기 빼기 y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했어요. 내림차순 정리하고 치환이나 뭐 공통부분 이런 거 없어요. 그럼 이제 공식 써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 접근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하셔도 되는데 처음 하실 땐 생각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3차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외운 공식 중에 3차에 해당하는 3차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3개 있습니다. 그죠? 중등 내용은 다 2차였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중에 하나를 이용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여기 x3차고 y3차잖아요. x3차, y3차면 요 a 자리에 x, b 자리에 y를 넣어서 식을 정리하는구나 인 건데 이렇게 하면 남은 부분이 정리가 안 되죠. 그죠? 똑같은 이유로 여기도 요 친구 둘은 있는데 제곱하고 1차랑 제곱 형태가 없어요. 문제. x나 y에 대한 2차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쓰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원래. 그럼 세 번째는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걸 쓰려면 3차인 게 3개 있어야 돼요. 근데 3차인 게 2개밖에 없잖아요. 하나가 숨어 있는 게 뭔 거예요? 이거죠. 이게 처음 할 땐 잘 안 보여요. 1은 1의 세제곱입니다. 1의 제곱이기도 하고요. 그죠? 8은 2의 세제곱이고 27은 3의 세제곱이에요. 요 미지수 ABC 중에 하나가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 숨어있는 내용이지만 1은 1의 세제곱인 거죠. 됐죠? 그럼 얘를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 더하기 1의 세제곱 얘를 활용하려고 순서를 좀 맞춰줬어요. 그 다음에 쓰여있는 건 더하기 3xy 하고 1 이렇게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세제곱들이 모두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얘가 뺄셈이죠. 그럼 이게 사실 이유가 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공식을 쓰려고.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y 세제곱이 되니까요. 그럼 더하기 1이고 여기 부호도 반대죠. 그럼 이걸 마이너스라고 쓰고 3 한 다음에 3개의 곱이에요. 이 3개의 곱이라고요. 이 3개의 곱인 x 마이너스 y 1로 표현해도 무방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식하고 좌변이 정확히 일치하죠. 대신 a 자리에 뭘 넣은 거예요? x, b 자리에 마이너스 y, c 자리에 1을 넣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변에 여기 있는 친구에 그대로 넣어주면 돼서 얘는 x 플러스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y라고 다이렉트로 적을게요. 플러스 1 한 다음에 제곱이에요. 이거에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y에 제곱하면 y제곱 제곱하면 1 됐죠? 그 다음에 빼기 둘의 곱이에요. 이렇게 둘 곱하면 마이너스 xy인데 음수배 했으니까 플러스 xy 됐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 이렇게 둘의 곱의 음수배인데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y니까 플러스 y 그 다음에 빼기 ca니까 이렇게 둘의 곱의 음수배인데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그럼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한 김에 끝까지 할게요. 뭘 할 거냐면 이걸 내림차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럼 x제곱 그 다음에 x 여기 2개 있죠? 더하기 y 마이너스 1x 플러스 x가 없는 친구들은 이렇게 해서 y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공식을 이용한다는 게 이 뜻이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아마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옆에 펴놓고 비교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얘기 드렸죠? 초등학교 5, 6학년 애들 데려다 놓고 열을 굴리면 이거 무조건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처음에 안 보인다고 걱정할 필요 없고요. 해설을 보셨는데 해설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것보다 그냥 받아들이고 하시면 됩니다. 요건 시간이 무조건 해결해주는 파트예요. 한 달 지났는데도 못한다? 그럼 그냥 본인이 안 한 것뿐입니다. 특별히 방법도 없고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해서 8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마이너스 18xy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익숙해졌으니까 이걸 보시고 이제 이걸 써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게 힌트가 뭐라고요? 27 있네요. 27은 사실 누구의? 3의 세제곱입니다. 그리고 8은 누구의 세제곱이에요? 2의 세제곱이죠? 그럼 이런 형태를 써야 되니까 형태를 맞춰서 한번 적어보면 이거 2x의 세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고 마이너스 y 세제곱에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요거 3 땡땡땡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 한 다음에 6xy 이렇게 쓰면은 좀 형태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아까 이야기처럼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 마이너스죠. 이걸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요. 됐죠?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해결해요? 마이너스 3의 세제곱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3 한 다음에 하나, 둘, 셋의 곱이에요.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이 결과물 또는 이 결과물과 같은가요? 같죠? 그죠? 여기 마이너스 3, 6 있는데 2, 3이라 6인 거고요. xy에 마마라 플러스 된 거죠. 그럼 이렇게 쪼갤 수 있다고요. 그럼 이 식에 a 자리에 EX, B 자리에 마이너스 Y, C 자리에 마3을 넣어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는 하나, 둘, 셋의 합이니까 E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의 제곱 4X 제곱, 이거의 제곱 Y 제곱, 이거의 제곱 9. 그 다음에 빼기하고 둘의 곱이에요. 음수배의 둘의 곱이니까 플러스 EXY. 음수배의 둘의 곱이니까 둘 곱하면 3y죠? 음수배하면 마이너스 3y. 그 다음에 왜 말이 안 나오냐? 둘의 곱의 음수배니까 플러스 6x가 되는 겁니다. 이건 내림차순 정리 안 할게요. 이대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그냥 많이 하면 돼요. 많이 하면 되고 문제 풀다가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찾아보면서 하면 됩니다. 이건 지금은 되게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나중 되면 무르르듯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문제에서 이거 표 보면서 적어놓은 거 보시면서 혹은 교재에 있는 그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표를 보시면서 비슷한 형태를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 대신 자주 쓰이는 게 여기 플러스인데 어디 있냐? 여기 플러스인데 여기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면 세제곱이나 1제곱이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적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자, 뭐냐면 안 적어도 돼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 있잖아요. 그럼 이건 여기 덧셈이니까 절대 뺄셈 안 나오죠? 그래서 사실 이게 돼요.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그냥 일일이 다 한 겁니다. 사실은 A, 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죠. 근데 우리 A 마이너스 B 세제곱은 결론부터 적으면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빼기 B 세제곱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냐면요. 요거를 활용해서 A 더하기 마이너스 B라고 사실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넣으면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더하기 3A 마이너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B의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 어차피 의미를 못 줘서 그대로 플러스처럼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B가 한 번 있어서 그걸 앞으로 뽑은 거.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라 앞에 마이너스를 뽑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우리가 이 개념만 제대로 안다면 여기가 뿔마인 것에 대해서 나눠서 외울 필요는 없는데 문제를 그냥 조금 더 직관적으로 빨리 풀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럼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인수분해하면 A 더하기 B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에요. 이건 외웠다는 생각하에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도 역시 마찬가지죠. 외우면 이거예요. 이건데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A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 B 자리에 마이너스 B라고 넣어서 B 자리에 마이너스 B라고 넣어서 A 더하기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더하기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냥 외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걸 조금 더 의미를 살려서 하는 게 이런 일반적인 문제들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호나 이런 것들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요거 이야기에, 요건 말 나온 김에 요거까지 기억해 볼까요? 이건 고등학교 내용이 되게 많이 쓰여서 그래요. 2의 10제곱 얼마입니까? 이건 고등학교 내용이면 좀 기억해 주세요. 1024예요. 3의 10제곱은 얼마입니까? 안 구해요, 이런 건. 자, 2의 10제곱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적어주세요.